자, 반갑습니다. 최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 최멘토가 언제 조정을 좀 받을까? 정말 이 기업은 꼭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은 정말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언제 매수 기회가 올까를 좀 계속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서서히 좀 오는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영상을 찍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 최멘토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성장성이 뛰어나고, 웬만해서는 어떤 위기가 좀 오더라도 좀 꺾이지 않을 그런 실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성장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로 기업과 내가 같이, 이제 기업과 내 계좌가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분들은 이 기업만큼은 정말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최멘토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특히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왜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거나 혹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치멘토 역시나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치멘토가 영상에서 찍어드린 종목들 대부분 다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분석을 해드려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 KINX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동영상 콘텐츠 업체인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트위치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2030 세대에서는 굉장히 좀 아프리카 TV를 오히려 더 앞지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업체로 지금 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그렇게 커나가고 있고요. 세계에서는 이미 유명하죠. 세계에서는 이미 아마존이 1조 원을 이제 주고 1조 원을 이제 인수를 한 그런 업체입니다. 글로벌적인 아프리카 TV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득세하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이제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보다는 사진이 더 트래픽이 증가하는 거고요.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더 트래픽이 증가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VR, MR, AI까지 커지면서 이런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수요량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폭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KINX 이 기업이 거의 최고 수혜를 받지 않을까. 저 최멘토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러한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전부 다 대기업이고요. 이제 KINX만이 이제 중소형주에 속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과점적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T라던가 SKT도 망이 다 있습니다. 이 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KT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작년쯤에 좀 난리가 났었죠. 좀 망이 좀 훼손이 되면서 며칠 동안 이제 인터넷이, 그러니까 트래픽이 좀 사용이 안 되면서 KT의 망을 사용하는 가맹점이라던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SK도 가끔씩 연결이 끊기면서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KINX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이런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립적인 IX를 좀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여러 통신업체의 회선을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최면토도 좀 분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좀 반드시 좀 아셔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이고, 또한 오늘 이제 조정을 통해서 요즘에 조정이 좀 있지만 저 최멘토는 굉장히 좋은 조정이다. 사실상 좋은 조정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좋은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제 하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업들 하나하나 좀 담아나가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이제 이번 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좀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지금 역사를 써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텍스트 위주였죠. 그 다음에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미지 위주였고 지금은 완전히 동영상 위주입니다. 그 앞으로 나가면은 5년 뒤에는 VR, AR, MR까지 커가면서 정말로 좀 다차원적인 이런 인터넷 혁명을 좀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쉽게 말해서 좀 게임을 좀 예로 들어드리면 이 게임도 예전에는 다 텍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람쥐가 내 손을 치고 있다, 아니면 토끼가 내 발가락을 물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캐릭터가 스킬을 한 방 때리기, 두 방 때리기를 시전했다, 상대를 죽여서 도토리를 획득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이제 게임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이미지 뭐 대표적으로 뭐 포켓몬스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람의 나라 이런 쪽이 이제 이미지로 이제 이미지를 순간순간 좀 이동을 시키면서 게임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컨텐츠가 이제 이런 게임들이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D 게임으로 넘어오면서 뭐 리니지라던가 뮤, 뭐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뭐 지금은 롤하고 오버워치도 그리고 그 뭐죠 배틀그라운드 이런 쪽도 이제 다 동영상 이제 그쪽의 게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VR, AR, MR로 넘어가면서 이 트래픽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KINX는 지금도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뛰어나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게임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인터넷으로서 이제 연결되는 모든 것이 뭐 텍스트 위주에서 사진 위주로, 또 사진 위주에서 동영상 위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게시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 카페 이런 쪽도 다 이제 글 위주였다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싸이월드, 버디버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쪽 위주로 이제 이미지, 사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컨텐츠가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뭐 트위치라던가 아프리카 TV, 유튜브 이쪽으로 다 네이버 TV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동영상 시대가 이제 바야흐로 열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동영상 시대는 아직도 좀 개화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5년간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좀 TV를 좀 본다기보다는 점점 더 내 주위 뭐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선배들, 후배들을 보더라도 요즘 TV 쪽에서 이제 인터넷에서도 특히나 동영상, 뭐 특히나 유튜브 이쪽으로 좀 넘어오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래픽의 고도화로 인해서 고용량화가 되는 것이고요.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뭐 동영상, 게임, 뭐 콘텐츠 이쪽이 다 동영상으로 넘어오면서 특히나 이 동영상 중에서도 Full HD 혹은 UHD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화질 쪽으로 좀 넘어오면서 굉장히 사진, 텍스트 안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의 트래픽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KINX는 수수료를 먹는 기업으로서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래픽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2022년 동안은 단 한 번의 역상정이 없이 15%에서 20%는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KNX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사업 모멘텀이라던가 혹은 이러한 시대 흐름을 잘 맞춰서 좀 엄청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저 치멘토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ISP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영위하는 IDC, 콘텐츠를 중개하는 CP, 아니면 인터체인지 역할, 중개나 인터체인지 역할, 그러니까 해외에서 망을 끌어올 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수수료를 먹을 수 있는 IX, 이쪽에 이제 주로 주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뭐 클라우드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아마존이 크다 한들, 아무리 뭐 유튜브, 구글이 크다고 한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놓고 그 전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인터넷 트래픽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선 연결을 아무리 크다 한들 전 국가에 좀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데이터 장소라던가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그 클라우드에 위치하는 그 서버를 좀 빌려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KNX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버라던가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얻고 있다. 쉽게 말해서 좀 빌린다. 내가 빌리면은 빌리는 만큼 돈을 지불해야겠죠.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하면서 KNX는 이제 그 상대방이 지불하는 돈을 매출, 영업이익으로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X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트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이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좀 인터넷 데이터 교류가 일어나면서 그 중간중간에 플랫폼 같은 허브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주는 그 각각 허브가 있는데 이 허브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IX, KINX다. 그러니까 이 허브를 지나칠 때마다
톨게이트처럼 그런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으로는 이제 CDN.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제 뭐 신호 없이 아니면 어떠한 뭐 형식 없이 어떠한 뭐 숫자풀이라던가 뭐 식 이런 게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좀 이동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중간중간에 좀 섞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꺾일 수도 있는 것이고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의 사용량을 좀 조절시키면서 이제 이 데이터는 일로 보내고 저 데이터는 절로 보내고 뭐 그러니까 정리를 해준다. 데이터들의 교류를 정리해주는 이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역시나 또 KIN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 혹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텍스트, 사진, 동영상 순으로 지속적으로 트래픽이 좀 많이 증가하는 쪽으로 좀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KINX가 이제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실적, 매출, 영업이익 성장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모바일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KT, SKT, LG U+가 이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이 이제 모바일 통신에서 이제 좀 망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각각 회사가 다 다르죠. KINX와의 실적과는 연관이 없습니다만 그 외에 뭐 PC라던가 세톱박스, 와이파이 이런 쪽의 트래픽 데이터 증가는 분명히 KINX와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좀 이따가 이제 실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저 체멘토가 보여드릴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동영상 서비스가 더 많이 활발해질수록 혹은 넷플릭스가 뭐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깊숙이 진출을 할수록 KNS가 점점 더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몇 년 후에는 VR, MR, 뭐 AR이 좀 증가할수록 어마어마해지는 그런 트래픽량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 체면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NS의 주요 고객 중에는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외에도 CJ 헬로비전, 마이크로소프트, 트위치, 딜라이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제 가장 먼저 도입한 이제 국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딜라이브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딜라이브의 이제 딜라이브가 수요를 이제 원하고 있는 걸 KINX 서비스가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KINX에 대한 실적도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사실상 좀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제 좀 드라마 중에서 킹덤이라고 불리는 이제 드라마 이후로는 국내에서도 점점 더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018년 1월에 34만 명 정도의 이제 국내 이용자가 있었는데 3월에 41만 명, 5월에는 61만 명, 7월에는 65만 명, 9월 90만 명, 11월 110만 명, 12월 127만 명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8년 1년 동안만 해도 무려 3.5배 정도의 이제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최소 200만 명 이상, 어쩌면 300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넷플릭스 이제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이 KINX에 대한 실적도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쉽게 말해서 이 아마존의 웹 서비스를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WS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아마존이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없다라고 저 체멘토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업체와 협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협력 업체가 국내에는 이제 KIN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INX와도 협력 관계로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과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넷플릭스를 알아보셨고요. 트위치도 마찬가지로 트위치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미 2030 혹은 10대들에게는 이제 아프리카 TV만큼 유명한 이제 방송 플랫폼이 되었고요. 특히나 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에 좀
훨씬 더 이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좀 얘기가 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굉장히 사업 좋게 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발전하고 뭐 블록체인이 발전하고 데이터 센터가 발전하고 5G가 발전하면서 사람이 점차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이 점차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필연적으로 일자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 체면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수록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이 깔리게 될 것이고요. 지금도 이미 뭐 국민연금이라던가 아니면 주택연금이라던가 기본 생활소득이라던가 이런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기계가 하고 일은 데이터 센터에서 하고 일은 기업이 하지만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본은 사람들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10시간씩 일하다가 뭐 8시간 일하고 5시간 일하고 4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5일 일하다가 4일 일하고 3일 일하고 이틀 일하고 원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시간이 많겠죠. 시간이 많다? 사람들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헬스, 뭐 건강, 그러니까 건강이나 헬스랑 마찬가지로 뭐 운동, 웰빙, 그리고 게임, 여가, 문화, 엔터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제 1차적인 생존 욕구만 좀 채워진다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뭐 재미와 건강을 좀 챙기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바이오 기업들이라던가 제약주라던가 이쪽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엔터주들 저시멘토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신세계건설 말씀드렸죠. 화성 국제 테마 관련해서 신세계에서 4.5조를 이제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 중에서 신세계건설이 4,500억 원의 가량에 대한 이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도 됐고 이미 지자체에서도 밀어주기로 협약이 끝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신세계가 4.5조나 들이면서 왜 그런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인가? 국내 이용자들을 뭐 영위시키기 위해서 삶을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혹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예전에도 뭐 삼성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이유가 이미지 관리다 이런 의견이 많았죠. 그때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신세계에서 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입니다. 관광객 유치. 앞으로 좋든 싫든 이 한국은 동북아 특히나 이 아시아 시대에서 중요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북한과의 협력이 잘만 된다면 경제적 협력이 조금만 일어난다면 혹은 관광에 대한 관계가 조금만 더 일어난다면 발생을 한다면 육로가 뚫리기만 한다면 이 아시아로서의 그런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고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신세계에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온다? 왜 오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괌에 가든가 뭐 베트남, 뭐 동남아시아 이쪽에 가면은 좀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좀 쉬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우리나라에 온다? 뭐 바다를 뭐 물놀이를 하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산을 타러 가겠습니까? 뭐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쇼핑, 엔터, 즐길 거, 놀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을 하기 위해 한국을 온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뭐 해외 같은 특히 유럽이라던가 뭐 아니면 방글라데시라던가 이런 쪽의 나라들은 지루한 천국이다. 심심한 천국이다. 그런데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놀거리, 먹을거리, 입을거리, 볼거리 엄청나게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좀 북한과의 협력 관계가 좀 잘 된다거나 혹은 한국이 이제 이 동북아시아의 지리를 잘 활용을 함으로써 마케팅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면은 특히나 좀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만 돌았던 게 중국으로 뻗어나가고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지금은 미국, 유럽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전쟁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좀 경감이 된다면 해외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류를 보고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특히나 드라마라던가 영화, 케이팝, 게임 이쪽이 더욱더 활기를 치면 칠수록 한국에 좀 더 오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느냐? 놀려고 오는 겁니다. 보통 놀려고 오는데 거기서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마침내 때마침 2021년부터 착공을 해서 2026년부터 이제 오픈을 한다고 쳤을 때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결국에는 이 신세계 측도 이러한 것을 보고 4.5조라는 그런 큰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최대 수혜주로 저체멘토가 신세계 건설을 찝어들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얘기가 딴 쪽으로 샜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좀 시기가 흐를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놀거리, 먹을거리, 입을거리 뭐 대표적으로 엔터게임, 바이오에스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놀거리, 볼거리에서는 KINX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도 이제 무려 아마존이 1조 원이 넘는 돈을 이제 주고 인수를 했다라고 좀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트위치 이용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TV보다는 인터넷으로 좀 넘어오면서 트위치, 아프리카 TV, 유튜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저체멘토는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뭐 KT라던가 SK라던가 LG도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좀 허브 서비스를 좀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쪽은 망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KINX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큰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망 하나가 잘못되면은 아예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지만 KINX는 이제 어떠한 중립적 IX 사업자로서 어떠한 망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리스크가 적고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결국에 KINX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도 뭐 많은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애플, 아마존, 텐센트, 카카오, 뭐 NC소프트 이쪽도 KINX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좋다. 그런 KINX가 정말 좋다는 걸 알겠다. 그럼 숫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적이라던가 매출은 어떤 식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1,100억대고요. 시가총액은 1,174억이고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132억, 당기순이익은 125억, PR이 10배도 안 됩니다. PR이 10배도 안 되는데 영업이익률 20%가 넘었습니다. 올 작년에. ROE 역시나 대략 한 2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당기순이익이 125인데 125억인데도 ROE가 20 전후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평가 기업? 그렇다고 해서 뭐 성장을 이룬 기업이다? 뭐 산업 섹터가 유망하지가 않다? 그런 것도 아니죠. 성장주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기업에 좀 투자를 한다면 좀 공부도 되고 주식 실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저체멘토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좀 크게 증가했습니다. 왜냐? 유튜브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작년부터 유튜브 시대, 넷플릭스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트래픽의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올해는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1.7%로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말로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저체멘토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적도 10% 이상씩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기업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고 지금도 좋고 그렇다고 고평가도 아니다. 알겠다. 언제 매수를 하면 좋으느냐. 사실상 저체멘토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뭐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굉장히 긴 사이클로 이런 식으로 좀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매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지속적으로도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한 2라인부터는 좀 잡아나가기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 보고 있습니다. 22,700원대죠. 22,700원대부터는 괜찮은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거의 뭐 이쪽 라인까지는 거의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라인까지 떨어질까요? 저 체멘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까지 하락한다면, 그리고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이 깨지지 않았다면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애초에 지지 라인이 좀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 점을 보시고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신 다음에 좀 매수를 해 나가시거나 하고 투자를 해 나가시면은 괜찮은 이제 그런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까지 22,700원 라인부터 19,000원 라인 때까지는 분할 매수 구간 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봉 또한 이 라인의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라인, 역시나 이 라인까지, 역시나 22,700원 대부터 19,000원 대까지,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도 한 이 라인 때부터 이 라인 때까지, 역시나 22,000원 대부터 19,000원 대까지 이렇게 천천히 잡아 나가시면은 앞으로는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 체멘토는 보고 있습니다. 좀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월봉으로 좀 보시더라도 이게 굉장히 심플하죠. 이렇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다. 그리고 지금 파동은 정확히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N자형 파동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 체멘토는 보고 있는 겁니다. 주봉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정석적인 흐름이죠. 굉장히 정석 흐름이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장이 많이 빠지면서 좀 매수 기회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도 마찬가지죠. 일봉도 갭이 있었는데 다 메꿨죠. 갭. 메꿨고 이렇게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혹은 그래서 더 빠져준다면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를 그리면서 상승한다면 정말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 체멘토는 보고 있습니다. 연봉도 보시면 보통 이렇게 긴 양봉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차트에서 그 다음 봉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꼬리가 달릴 때, 이럴 때는 괜찮은 기회라고 거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체멘토도 이런 차트 흐름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오고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혹은 여기서 바로 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이 나오고 또 양봉이 나오고, 이런 흐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흐름이 성장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성장주에서 실적에 성장하는 기업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많이 받을 필요가 없고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많이 보이는 겁니다. 연봉으로 보셔도 그냥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 수요에 대한 이제 욕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텍스트에서 이미지에서 동영상으로, 동영상에서 VR, MR, AR로 점차 넘어갈 것이고, 그 장에서 수혜는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INX 장기적으로도 좋고요, 중기적으로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KINX 분석 이제 최면투였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